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실천러들이 자신의 삶을 되게 사랑하고 잘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같은 편인가요? 주변 일에 꽤나 진심인 편. 오늘은 제로웨이스트에 꽤나 진심인 편이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고금숙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겨울이라고 하고요. 보시는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금자라고 하는데요. 본캐는 환경단체 활동가예요. 그래서 유해물질 관련된 그 유해물질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근무하고 막 달려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부캐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플라스틱 문제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건데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랑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장님이 되었어요. 지금은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이만 리필해서 파는 알맹 상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쓰레기를 줄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어떻게 이 제로웨이스트를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회초년생을 단체에서 시작했어요. 시민단체에서. 네. 그게 어쩌다 보니까 팔자련이 해서 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네요. 저는 되게 오래돼서 이게 제로웨이스트란 말이 붙었구나, 핫해졌구나. 이거 드디어. 네. 저는 그 당시에 아나바다 같은 아나바다. 무슨 아나바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근데 요새는 이런 아나바다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세컨 핸즈. 세컨핸드, 제로웨이스트. 네, 세컨핸즈 제로웨이스 이렇게 된 거예요. 훨씬 멋지고 핫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적인 밈 그 물결에 동승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웨이스트를 결심하고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받았던 뭐 콘텐츠나 인물이나 이런 어떤 영향을 준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같이 행동하고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환경책, 그다음에 페미니즘 조서, 그다음에 인문사회과학 책들, 쓰레기 문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와 사회의 문제하고 연결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가난의 문법이라든지 원은 다시 닫혀야 한다.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책들이 팔리지는 않지만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방향을 찾으셨고 그게 또 습관화가 되었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하지만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 그때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불편하다는 거지? 별로 안 불편한데? 나 별로 안 불편한데? 내가 텀블러를 썼더니 세상에 아무 데서나 가서도 정수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물을 맞아요. 공짜로 마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선 안 버려도 되잖아요. 맞아요. 버릴 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청소하기 싫어도 머리가 막 빠져도 열심히 머리를 기르거나 다른 머리를 해요. 좋은 점이 많으니까 예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낼 수 있으니까 저에게도 똑같은 문제예요. 아니 왜 이게 그렇게 귀찮아? 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아요. 정말 저에게는. 그래서 되는 만큼만 우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거 참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닌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나의 삶을 이런 쪽으로 좀 빚어준 것 같다, 좀 변화를 시켜준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알맹상점이라는 굿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장벽이 낮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허술한 개인들이 이만큼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활동이 되게 다양하게 비영리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불편하다예요. 불편하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즐거운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제로웨이스트를 하면 뭘 많이 사야 돼서 돈이 많이 든다는데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친환경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지기 때문에 훨씬 통장 잔고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기 취향을 아주 벼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게 진짜 필요했을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좀 제로웨이스트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지만 약간 조심스러운 분들께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히려 거절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절하기. 네, 어디 가서 정말 물질이 풍부한 사회이기 때문에 거절할 거리를 찾다 보면 정말 거절할 거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첫 시도를 해보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쓰레기 줍깅과 쓰레기 다이어트를 추천드립니다. 줍깅이요? 네, 줍깅. 네,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운동 하시는데 왜 또 돈을 내고 운동들을 하시죠? 실제로 조깅하는 거하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이 줍깅 중에서 열량 소모가 뭐가 훨씬 높냐? 줍깅이 높습니다. 줍깅을 하시면서 쓰레기 다이어리,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일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 다이어리 겸 쓰레기 다이어트인 거죠. 이걸 같이 해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 자기 생활을 좀 돌아보시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또 이제 화제가 되었었던 이 해시태그 중에 하나가 용기내 챌린지였습니다. 이 음식을 포장해 올 때 다회용기에 포장을 해오는 그런 챌린지였는데요. 용기내 챌린지 같은 캠페인이 또 있을까요? 혹은 캠페인화가 될 수 있을 법한 또 생각하고 계신 뭔가 아이디어가 또 있으세요? 옷장에 자기가 안 입고 묵혀놓은 옷, 있는지도 몰랐던 옷이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벌 중에 1벌이네요. 되게 네. 많다. 네. 네, 그죠? 그래서 21% 파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입는 옷들을 꺼내서 같이 교환하는 파티인데요. 이것들을 해봤는데 되게 반응이 좋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컵 보증금제 같은 용기 보증금제 모든 음료에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게 스웨덴, 독일 이런 데서 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캠페인들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동하셨던 내용들이 또 입법으로도 추진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데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경험들도 있으세요? 아니, 안 힘든데요? 전혀 안 힘드신가요? 아니 안 힘든데. 별로 딱히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선택받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이 넘치는 활동가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부터 말을 해야 하고 싸워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들 공감대가 적어도 조금씩은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운이 좋고 다른 활동에 연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거는 잘 되고 있으니까.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팬데믹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뭐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편견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네요. 제로웨이스트, 다회용품이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일회용품은 위생적이라는 생각이는데요. 오히려 다회용품, 제대로 관리된 다회용품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비해서 훨씬 미생물 검출수가 적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일회용품이 위생적인 거예요. 처음 쓰는 물건. 네. 더 많은 일회용품, 더 많은 소비 제품을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어요. 다른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한 대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투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갑. 비닐 장갑을 네네네. 썼어요. 손을 씻으면 되는 대안이 비닐보다 더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용품 하면 이제 일회용만 생각하잖아요. 일회용품 너무 많이 많이 나와요. 쓰죠. 배달시키면. 근데 이것들을 요새 다회용기에 대해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시 씻어서 재사용하는 사회가 기본이 되는 거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말 근본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책을 몇 권을 내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라는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웃으세요? 제 책 얘기하니까 쑥스러워서요? 남은 책 얘기가 익숙해서요.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쓰레기 덕후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모임이 바로 또 모여서
그 플라스틱 컵 어택을 했던 홍대에서 그래서 망원시장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 얘기를 해달라 해서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쓰레기 덕후 중에 편집자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야, 이 내용이 지금 필요하다. 책을 내자. 그래서 얼결에 쓰게 된 거죠. 그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전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파트는 사람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파트가 있으세요? 제 책에서는 마지막 부분 플라스틱 프리가 페미니즘이야? 이 부분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프리 일상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하고 연결되는지를 짚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라는 이 책을 좀 이런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뭔가 이제 일회용을 쓰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 길을 가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를 봤을 때 저 문제는 어떡하지? 되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주시는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옷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또 옷을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된다는 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절반 이상 옷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잘게 쪼개지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나온 게 한국에서 나와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는 세탁망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합성 섬유 옷을 넣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이 망 안에만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세탁망도 없고 우리나라는 법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실 때는 찬물에다 세탁하실 걸 권해드리고요. 따뜻한 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 보풀이라고 하죠. 네. 이게 더 많이 떨어집니다. 세탁 시간을 좀 짧게 돌리시고 액체 세제를 써주시는 게 마찰이 적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적게 떨어져 나옵니다. 저도 약간 공감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생리대 이야기인데요. 생리컵을 쓰신 지 15년 이상 되셨다고. 어떤 물건을 가성비가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추천하세요? 이런 걸 여쭤보세요, 저한테. 제가 여성분들이면 생리대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막 생리대를 버려야 되고 냄새나고 찜찜하고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질근육이 단련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면생리대를 써보시고 난 그래도 면생리대 너무 빠는 게 귀찮거나 많이 샌다 뭐 이러시면 생리 팬티도. 네, 생리 팬티도 있어요. 너무 잘하시죠. 네, 생리 앞뒤 기간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에 보면 또 정말 알찬 제로 웨이스트 꿀팁들이 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조금 더 이 청소와 살림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나 뭐 꿀팁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집에 딱 2종류밖에 없어요. 과탄산 소다하고 고체 비누 한 점. 사실은 폐식용유로 만든 재생 비누 있거든요. 그 하나로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살림을. 네, 가장 단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파예요. 아주 삶이 더 심플하고 깔끔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런 방향일 것 같아요. 또 책 속에서 그 다른 나라의 정책들을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것 꼭 하면 좋겠다 이런 외국의 정책 이런 거 있으세요? 스페인에서 리와인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와인 병이 재활용이 되게 안 되거든요. 네. 유리인데도 재활용이 진짜 안 돼요. 오히려 플라스틱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마신 되고. 와인 병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와인도 알맹이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척 소독한 다음에 그 지역 특색별로 계속해서 와인을 담는 거예요. 택배 포장지를 다시 사용하는 또 리팩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무 좋다. 네, 한국도 그런 게 좀 운영되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저희는 또 편의점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국처럼 물류가 빠르고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반환하는 시스템도 참 빠르게 자리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고금숙 작가님의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는 리디셀렉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또 환경에 대한 도서들 있으니까요. 리디셀렉트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사회에 어떤 사람으로 인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자신의 삶을 되게 사랑하고 잘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기 원합니다. 저는 궁극의 자기 돌봄은 결국은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어떻게 대안적인 삶을 자기가 잘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들을 자본주의의 소비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자기가 즐기면서 하는 것이 바로 제로웨이스트 실천러로 생각됩니다. 자기 돌봄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무해한 사람들로 생각되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영감을 좀 받으셨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저희 우리는 같은 편인가요? 주변 일에 꽤나 진심인 편, 제로웨이스트의 진심이신 고금숙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저희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